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차에 진입한 새 신부이자 새 며느리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90년생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제가 90년생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TV나 주변에서 들리는 고리타분하고 일방적인 시집살이에 절대로 당하고만 사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굳센 마음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왜 불만이 있어도 며느리들이 시댁의 쉽사리 행동으로 반항을 하지를 못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철든 게 아니라 결혼하고 눈치 볼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속 뒤집어질 각오, 그리고 다시 그 뒤집어진 속을 펼칠 각오를 하며 제 사연을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제가 결혼할 시기에 코로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6개월 전에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 초유의 사태에 난감하다 못해 정말 없던 흰머리가 다 나고 머리털이 빠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와주고려 하는 남편과의 결혼이 절실했고 시부모님도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 저만큼이나 절실하셨는지 코로나로 결혼식을 미루는 것은 아예 예정에도 두지를 않은 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셨지만 급하게 시댁에서 결혼 전 한 번 더 밥을 먹자고도 하시고 예물 예단을 정리해서 말을 맞춰보자고도 하시고 또 그 와중에 신혼집 계약건까지도 이미 결혼을 앞두기 반년 전부터 혼자 발벗고 나서서 알아보시고 다니신 바람에 해놓은 것이 너무 많아 도저히 뒤엎을 수가 없었네요. 저희 남편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인기가 많고 돈도 잘 번다는 피부과 의사이고 저보다 나이는 겨우 3살이 많은데 주변에 선배를 잘 둬서 그런지 벌써 선배들이 개업하는 병원에 따라가서 일을 할 거라며 자기 혼자 남아있는 대학병원에서의 꿈을 막 키우더라고요. 야망도 충분히 있는 사람 같아 보였고 잘 되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보여 그 점이 참 배우자로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이 남자의 무능력함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며 하나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잘난 남편 같은 아들을 낳고 키운 시부모님의 존재였어요. 남편은 그냥 본 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좋은 시어머니를 쏙 빼닮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욕심이 좀 있고 가지려는 건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까지 정말 비슷했죠. 그래도 남편은 직업이라도 좋고 잘 배운 사람이니까 그 욕심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잘 쓰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드시고 그 후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시며 겨울에는 길가에서 붕어빵을 팔고 여름이면 시원한 슬러시에 길거리 화채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남편이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건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비록 사업망에 작은 길거리 장사를 시작하셨을 뿐이지 현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났다고 하셨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직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장사를 해서 벌어오는 돈이 세금 없이 주기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그 돈으로 남편은 비교적 여유있게 잘 자랐다고 해요. 남편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는데 둘 다 하고 싶었던 과외도 턱턱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마냥 없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자기 남편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처음 이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이미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다 전해들었는데도 너희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많이 바쁘지만 라고 말을 시작하셨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평소 얼굴을 잘 못 볼 수 있으니 인사 온 김에 깍듯하게 받들라는 듯 말입니다. 이미 남편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는지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저는 아는 척하지 않고 네네 라고만 대답을 잘 하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남편이 엄마 얘도 알아. 우리 아빠 붕어빵 장사 하는 거 라면서 고백을 해버렸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너는 알고 있는데 왜 보란듯이 말을 안 하니? 나 엿먹이라고 그런 거니? 라면서 신경질을 내셨죠. 뭐 민망해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하며 저는 그리 심각하게 시모의 신경질을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는 다신 시아버지의 직업으로 구라를 치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을 따라서 한 번 더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제 앞에서 보란듯이 대판 싸우시대요. 돈이 없어 의사를 잘 키워놓은 자식 결혼 한번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겠어. 자존심 상해 죽겠다고. 라면서 당시 애비 며느리였던 제 앞에서 서스럼없이 부부싸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저대로 놀랐고 남편도 남편대로 놀랐었습니다. 남편은 내내 금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을 해왔었는데 결혼을 시키기 위한 큰돈까지는 여유가 잘 없는 건가 싶어 처음으로 시댁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게 되었고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이 꽤나 잘 산다고 하더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회사원도 아니고 의사라는 엄청난 전문직으로 내가 내 아들을 키웠는데 너희 집에서는 그냥 입 싹 닫고 너를 시집만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의아하구나. 라고 제게 핀잔인 듯 혹은 억압인 듯 돈 얘기를 꺼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레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저희 친정에서 푼돈이라도 더 돈을 받아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어머니가 화장품 관련 사업을 대박치셔서 오래도록 사업하며 벌어놓은 재산이 상당하셨고 지금은 저희 큰언니랑 남동생이 엄마의 회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쪽으로는 머리도 안 들어가고 원체 피아노 전공을 했는지라 엄마의 회사에 들어가서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따로 제 개인 피아노 교수들을 차려서 애들 수업을 해주며 적은 돈이라도 벌어오며 사는 중이었고요. 시어머니도 일전에 저희 엄마의 화장품을 써보기도 하셨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직업을 말해드리니 기겁을 하셨는데요. 이내 다시 표정이 어두워져서는 남편한테 너무 잘나가는 처가를 두는 건 좋지 않다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듯 걱정을 말하시더니 또다시 마음이 바뀌셔서는 급하게 결혼을 빨리 해치우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중간에 혼자 시어머니의 변덕을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나중에 저하고 제 자취집에서 둘이서 와인 몇 잔을 마시며 털어놓았고요. 그랬는지라 저는 시어머니가 나의 친정을 부담스러워 하셨던 적도 있었고 그 후에는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고서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거라 여기며 어머님의 심적 변화에 다른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그저 결혼 전부터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입 싹 닫지 말고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뭐라도 해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제 딴에 필터링을 거쳐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조그만 아들을 보내는 게 섭섭하신 것도 같으니 내가 결혼할 때 예난이라도 신경 써서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냐고 말이죠.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들을 멋진 의사로 키워놓으셨는데 아쉬울 만도 하지. 네 말이 맞다. 예단은 엄마 아빠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 라면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어머니의 의사들과 결혼을 하며 시댁으로 해간 예단비가 무려 3억이었습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이요. 사업하시는 저희 엄마 스케일에 이 정도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피아노 교수도 하면서 독립해 살고 있는 저나 의사 월급 받고 사는 남편 그리고 붕어빵 장사하며 세금 안 떼고 돈 모으던 시아버지께도 3억은 분명히 너무나 큰 금액의 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제가 해간 3억 예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라 충격을 받아서는 몇 번이고 제게 부모님께서 정말 무리를 하셨네. 이거 진짜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나.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며느리 앞에서 줏대도 없이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꽤나 자존심이 상하고 멋없어 보이셨는지 그런 거 가지고 몇 번을 고맙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요. 내 귀도 닳겠네. 이 정도는 화장품 사업 크게 하는 사람한테 그냥 껌인가 보지. 이럴 땐 그냥 잘 쓰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참 촌스럽게. 라면서 제 예단을 고맙단 말 없이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때 살짝 빈정이 상하긴 했고 우리 부모님께 그래도 감사의 인사 한 번은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결혼하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키며 잘해주는 걸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바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쭉 저희 결혼 전부터 신혼집을 유발나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어째 결혼하기 전까지 구입하셨단 말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예단 3억까지 해갔는데 설마 직구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는 건가 싶어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애 다니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가고 차라리 집값을 보태는데 돈을 더 들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조차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시어머니도 집 얘기를 따로 더 꺼내질 않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피아노 교습소를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면서 주소를 찍어달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잠시 수업을 하지 않은 그 시각에 시어머니를 교습소로 초대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집을 좀 보태줘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네, 완전 가만히 있던 저를 잡아먹을 듯이 경우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보통도 아닌 의사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건데 어째 너네 집에서는 겨우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있는 너랑 내 아들이 가당키나 한 거라 생각을 한 거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까지 직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고.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저도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가 보다 싶어서 아차차 하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남편도 지금껏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이 원체 혼자 잘 알아보고 다니시는 줄 알고서 저는 제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길 줄을 몰랐어요.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라도 했을 텐데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게 상의할 일은 아니지. 당연히 돈을 내주셔야지. 그래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건데 돈이 많으니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면 말투가 상당히 거슬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마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해주실 거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 돈을 다 내어주실 거라는 듯 해주실 수 있지? 라고 재차 물어보는데 제가 차마 그렇다는 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부족하게 마련해 놓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집이라도 해주고 나면 니네 시어머니께서 더 필요한 게 있단 소리는 감히 못하시겠지. 라면서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혹여나 저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서 수긍을 하신 바람에 문제가 급속도로 해결이 되었어요. 아예 시어머니께서 그간 알아보고 계셨던 아파트 목록은 죄다 없었던 것으로 무시를 한 채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알아보며 새로운 집 한 채를 제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 문제는 직접 해결하겠다는 말까지 하고서 결혼식이 치러진 바람에 저희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결혼식장에서도 내내 저희 아빠 눈치만 살펴보다가 급기야 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애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입주를 해야 할 텐데 나한테 그냥 곧바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가격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할게요. 라면서 말을 하셨더라고요. 옆에서 전 살짝 빈정상한 상태였는데 저희 엄마가 보란듯이 사돈, 그 돈을 왜 사돈한테 번거롭게 전해드리나요? 내 딸이랑 자식 같은 사위가 살 집이니 우리가 직접 구매해다 내 딸 명의로 줬습니다.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려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집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시원스럽게 말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벙쪄서 입을 다무셨고 집이 해결이 되었다며 그냥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 채 자리를 벗어났고요. 그쯤 되니 설마 우리 부모님께 집값을 핑계로 돈을 전달받고 그중 저렴한 집을 찾아 구매를 하고 남은 돈은 혼자 중개비 같은 걸로 꽁치 참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뭐 시어머니를 나쁜 쪽으로 벌써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말씀하시는 거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 예단받고 집까지 받으면서 자기 돈 한 푼을 꺼내놓지 않은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오해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본격적인 갈등은 결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애물이나 집 문제는 정말 약과에 불과했네요. 저희 남편이 의사라는 건 같이 사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저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엄마가 제 명의로 사준 집에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허구한 날 저를 향해 지 새끼 잘난 얘기를 한다고 제 귀를 거의 닳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껏 의사로 키워놨는데
어처구니 없이 피아노 선생한테 장가를 간다고 해서 얼마나 얼척이 없었는지 몰라. 난 의사 며느리 하나 정도는 얻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라면서 제 직업이 의사에 가당치도 않다는 말로 기분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셨고요. 얼마나 어릴 적부터 애가 똑똑했는지 몰라. 그런 애가 지명이 아파트 하나 없이 마누라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니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요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어쩌다 내 의사 아들이 이런 결혼을 했을꼬. 라며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혼생활 그 자체를 부정하셨어요. 저 같다면 누가 자기 아들을 집 걱정 하나 없이 공짜로 얻게 해줘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셨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 제 직업과 지금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핑계삼아 자꾸만 저와 저희 친정을 경우 없고 막대먹은 집구석 취급을 하며 지 아들이 잘난 맛에 빠져 사셨어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 아들 얘기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자꾸 겪다 보니 진짜 토가 쏠릴 정도로 거북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급기야 시어머니가 일반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저희 친정에 해왔습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가 진짜 썩을년 하면서 한밤중에 저희 집에 남편이 있는 걸 확인하고는 집으로 직접 아버지랑 찾아오셨어요. 자네 어머니 진짜 왜 그러니? 왜 그 모양이냐고 라면서 화를 내며 제게 문자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엄마의 카톡으로 저한테 해온 것처럼 지 아들 의사인 것을 유세떠면서 내가 의사 아들을 기껏 창가 보냈더니 내 아들이 마누라 명의의 집에서 산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아요. 나중에 피부과 들어가서 일하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올 텐데 라고 문자를 보내오며 아들 앞으로 저희 엄마의 재산 중 일부라도 양도를 해달라는 부탁 아닌 협박식으로 자기 아들 의사란 걸 거들먹거리며 정말 오래도록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업하고 직접 버신 돈인데 그걸 마치 맡겨놓은 사람인 것 마냥 내 엄마 돈을 지 아들한테 쓰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더니만 급기야 엄마한테 정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섣부르다 싶으시면 저한테 주셔도 되잖아요. 화장품 회사의 주식도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저도 주식을 자주 해서 잘 아는데 한 10억 정도는 미리 저한테 땡겨 놓으시면 제가 돈이라도 불려놔서 나중에 한 몇십억을 애들한테 줄지 어찌합니까? 라는 말을 가장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남편한테 돈을 주긴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직접 아들한테 줄지 아닌 자기한테 미리 땡겨줄지를 정하라는 신박한 개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이걸 그냥 혼자서 무시하고 넘기기엔 정도가 자꾸 심해지니 기분이 많이 상해버리셨고 어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직접 그 잘났다는 아들인 사위한테 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지 엄마의 행동이 쪽팔린 와중에 제가 너 정말 몰랐어? 몰랐던 일이야? 라며 의심을 하니 이 정도까지로 돈을 구걸하고 있을 줄은 절대로 상상도 못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제게 애원하더라고요. 멋들어지게 사업을 하시는 저희 엄마 앞에서는 늘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카톡 내역을 보고는 우리 엄마 눈도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과 양도 문제로 저를 찾으시는데 좀 와주시겠어요? 이게 참 한두 푼이 아니라서 제가 어찌해야 할지 라며 일단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양도 문제로 이미 열이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것과 한두 푼이 아니라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며 경고를 하겠다는 말을 숨긴 채 어머니께는 그저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만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기라도 하셨는지 그래 알겠다.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하면 될 것이지 뭘 또 니네 집까지 가서는 아무튼 지금 가마. 도장 같은 게 필요할라나? 라면서 혼자 들떠선 전화를 끊고서 1시간도 되지 않아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와서는 집 분위기가 예상한 것보다 어둡다 생각을 하셨는지 쉽사리 얘기를 먼저 꺼내놓지 못하셨고 제가 먼저 나서서 우리 엄마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라면서 그간에 나눴던 문자 내역을 토대로 꼬치꼬치 따져 묻자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웃긴다, 이 집 여자들.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잘 살라고, 아들 기죽지 말고 가장 노릇 제대로 해가며 살라고 도와주고자 돈 얘기를 꺼낸 건데, 그걸 설마 우리 아들한테까지 다 일러바친 거야? 사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감히 의사인 우리 아들한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까지 신경 쓰게 만들면 어쩝니까? 의사 아들 없어서 그런 거 모르나 본데 나는 평생을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한 적이 없었어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크게 떠들어댔습니다. 돈 달라 유세했던 사람은 시모였는데 졸지에 고자질을 했다면서 저희 엄마와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적당히 하라면서 그 돈이 엄마 돈이 아닌데 애초에 엄마 입에서 자꾸 돈 얘기가 왜 나와. 사람 구질구질하게 하는 건 엄마가 가장 많이 나한테 저질러 왔어. 알아? 라며 자신의 얼굴살을 꼬집어대면서 미쳐버리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저도 그런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한 시모는 내가 다 넣어주려고 네가 별 시답지 않은 애한테 장가를 가버렸으니까 라면서 또다시 저를 무시하려는 듯 말을 하다가 남편이 그 시덥지 않은 내 와이프가 엄마 아빠보다 훨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배운 부모님을 뒀다고. 나는 돈 벌키고 아빠 붕어빵 장사하는 거 쪽팔리만 할 줄 아는 엄마를 뒀지만 이 사람은 가족 아끼고 경호하는 바른 부모님을 뒀다고. 내가 의사인 게 뭐, 의사가 기껏 해봐야 아픈 사람 치료하고 월급 받는 월급쟁이인데 나까짓 게 뭐. 내가 내 주제에 지금 사는 이 집에 살 수나 있었을 줄 알아? 엄마가 엄마 주제에 3억 예단을 받은 게 가당키나 하냐고. 쪽팔린 줄 알아 좀. 장모님 돈은 엄마랑 달리 장모님이 사업해서 번 귀한 돈이야. 라면서 제가 봐도 살짝은 사이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이겠다 싶은 심한 말을 해대면서 자기 엄마한테 어마무시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가방에 도장까지 챙겨서 온 것 같던데 완전히 입도 뻥끗하지를 못한 채 자기 아들을 한없이 쳐다보고 계셨고요. 그 주제에 잘난 거라고는 의사로 잘 키운 아들 하나가 전부였을 터인데 그런 귀하디 귀한 아들한테서 자기 엄마가 쪽팔린다는 소리를 듣고 급기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댁과 며느리 앞에서 그런 치부를 들으며 개쪼고 당한 바람에 상당히 충격까지 받으신 듯 보였어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따져 묻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털썩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고요. 그로부터 한참을 더 그렇게 자리에만 앉아서 자기 아들 입에서 나온 쪽팔리단 소리, 나대지 좀 말라는 소리, 돈 타령은커녕 이미 받은 애단가지도 장모님께 죄송하니 다 뱉어내라는 소리까지를 듣고만 계셨어요. 이미 남편은 대답 없는 시어머니와의 일방적인 합의를 하고서는 저희 엄마한테 예단값도 도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 돌려드리려는 거니 어머님도 부디 받아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였고요. 지아 아들이 자기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사돈댁 앞에서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결국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도 모자라 수치스러움에 온몸에 쥐라도 난 건지 몸을 벌벌 떨면서 겨우 울음을 참으려는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남편은 그 저녁에 시어머니를 바래다 주겠다면서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일으켜 세워선 시댁을 갔고 거기서 저희 엄마가 드렸던 보석 몇 개랑 새 한복 그리고 이불 등 일단 팔지 않고 형체 있는 선물 형태로 집에 두었던 애단들을 전부 다 챙겨서는 집으로 도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제 다시는 입 밖으로 감히 어머님 돈은 달란 소리를 못할 거라면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서 내내 시어머니가 쪽팔리고 수치스러워 죽겠다며 폭행이나 욕설 한 번 없이 언어적 표현으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아있던 마음 바닥 위에 자존감을 팍팍 구겨선 죽여버린 듯 했습니다. 솔직히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것보다 말로 상처받고 아끼던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 그 상처가 더욱 큰 법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 꼴을 겪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정말 두 번 다시는 저희 어머니께 주제넘게 돈을 달라 한다거나 주식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지 않으셨고요. 남편은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자기 힘으로 번 돈 1억을 저희 엄마한테 받으라고 돌려드렸대요. 시어머니한테 줬던 애당값을 돌려받는 거라 생각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남은 돈도 어떻게든 갚겠다며 양해를 구하길래 엄마는 그 정도 선심 쓰고 단호한 행동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일을 무마시키려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서 6개월 만에 다시는 며느리를 쪽팔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무서워 아들을 볼 수도 없는 시어머니를 두게 되며 시댁과는 결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 전부터 이것저것 시어머니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우린 처음부터 가족이 될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앞으로도 가족이 아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리 신경조차 써보질 않으려 합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귀한 의사아들을 내 남편으로 얻었으니 전 귀한 내 남편이나 평소에 잘 챙기며 살래요. 우리 어머니 졸지에 아들과 사돈 덕 좀 보려다가 귀한 아들을 잃으셨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